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현실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상에서는 오늘도 뺏고 뺏기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등 가상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디지털 데이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주로? 일단 최근에 이제 그 플로리다 시티에 있는 상수도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미국 송유관 업체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국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은 옛날로 치면은 뭔가 그 연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하면 뭐 파이프 라인이 고장났다. 네네. 뭐 펌프가 샜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름이 못 온다. 이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을 통해서 어떤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파이프라인은 그대로 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기름이 못 갔던 네, 이런 네. 사태였고, 이걸 만든 게 이른바 이제 해커들의 공격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커들이 아예 그 자체를 조정을 했군요. 네. 네, 공급이 안 맞습니다. 되도록. 네. 네. 송유관도 그렇고 이 석유하면은 뭐 이제 파이프, 그러니까 왜 해커들이 가서 공격을 하고 싶은 그들만의 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라이어리티가 있는데 왜 석유에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들이 네. 얘기했던 이제 이들의 이제 그 FBI에서 조사했을 때 배후로 이제 나왔던 게 러시아의 이제 신생 랜섬웨어 중에 다크사이드라는 곳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들이 그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건 결국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떤 어지러움을 만들 건 없고 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었는데, 아. 그렇다면 이게 가장 파워풀하게 영향력 있을 게 뭘까라고 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송유관이 막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건도 일어났는데 네. 어쨌든 이 연료가 올 때 이것을 이제 중앙 시스템을 잡아버리니까 기름 자체가 못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이제 네. 그 상황에서 랜섬웨어라고 하는 어떤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 때문에 거의 모든 게 멈춰버리니까 우리는 뭐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악의적으로 사회를 망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돈 주기 원하니까 비트코인 주세요라고 너무나 이제 심플하게. 네, 이렇게 이제 나왔었던 이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의 프랑스 사업부도 랜섬웨어에 감염시켜서 뭐 740기가 이상 데이터 탈취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비트코인 안 주면 기밀 데이터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이런 이제 어떠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예전에 사실 이제 해커하면은 그 이제 좋은 역할하는 사람과 나쁜 역할하는 사람이 좀 그쵸. 나눠져 있잖아요. 네, 화이트 해커라고 화이트 이제 해커, 표현을 그렇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사회적인 메시지, 예를 들어 처음에 이 석유 이쪽에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다고 했을 때 네. 막연히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 환경 얘기 뭐 이런 거를 생각했고 기사를 봤는데 네. 네, 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송유관 업체들 이제 해커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뭐 협박하고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테러리스트라면은 지금은 해커들인데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름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 해커랑 막 해커들이 싸울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네. 그러지 않고 해킹 사실 발견 당일에 바로 해커들한테 비트코인 줬다고 합니다. 바로 줬어요? 네, 그래서 500만 달러, 그러니까 56억 5천만 원어치의 이제 비트코인을 줬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미 행정부도 사실을 인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줬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돈을 받자마자. 바로. 네, 그다음에 이제 보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호가 걸린 거야.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악성 코드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를 걸어버리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결국엔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 암호를 푸는 걸, 그 코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코드 자체가 너무 느리게 계속 백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가 암호가 걸린 걸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네,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네. 자체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은 줬는데 그렇다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것보다 오히려 자체 백업 시스템이 더 빨라서 돈은 주고 그것에 대한 복구키는 받았지만
그냥 자기네들이 있었던 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1시간 뭐 하루만 늦어져도 금액의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빨리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돈은 줬고 데이터는 받았지만 결국 복구는 본인들의 데이터 백업으로 했던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FBI도 이렇게 뭐 대가 지불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노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 이게 공식이잖아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물론 네. 이제 각 정부가 그렇게만은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협상을 시작하면 돈 되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이제 테러를 일으키고 뭐 납치 뭐 등등 있으니까 이 해커도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인지요. 근데 여기서 네.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대처를 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대처를 해서 이게 러시아 쪽이 배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푸틴한테 계속 어필하겠다라는 게 네네.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 왜 FBI가 못 잡느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그래도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56억 중에요. 네. 90% 정도의 몸값을 다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이거 뭐 거래 내역도 안 났고 말니까 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트코인 자체를 뭔가 풀지는 못했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 받은 것들을 네. 또 모르는 익명의 계좌로 계속 돈을 돌려야 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데이터를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 비트코인 전체 중에서 90%를 이제 회수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하지만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돈은 회수를 했지만 네. 공격의 배후 자체를 아직 찾지는 못했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내려는 노력들을 지금 FBI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영화 한 장면 같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FBI. 여담이지만 FBI가 이런 거 비슷하게 어떤 그 해커들을 위해서 해커들을 추적하는 이러한 앱들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해커들을 위한 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FBI에서 만들어서 함정 수사도. 올가미. 네, 뭐 이런 것들까지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정말로 네.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 전쟁, 사이버의 어떤 수사들이 그럴 것 실제로 같네요. 일어나고 있는 네.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건 같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네. 계속 이제 러시아와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싸움이 더 잦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해커들 맞습니다. 공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내에서도요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127건이 넘었고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55건. 그러니까 작년에 127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까지 55건이나 있었습니다. 벌써요? 네,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 한 곳이 랜섬웨어로 공격 시스템 마비돼서 점포 라이더까지 매출 피해 입는 일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랜섬웨어 자체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과거에 우리 뭐 한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해킹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랜섬웨어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게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이게 방어가 된다는 게 제일 심플한 건 뭐냐면 네. 인터넷선을 그 이제 메인 시스템에 연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차단시켜놔서. 네, 내부망으로만 도는 건데 이제 아. 그렇게 되면은 관리할 때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해킹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는 좀 안전하지만 향후에 이런 어떤 공공망에 대한 공격들은 네.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랑한 트렌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